아직도 올해는 대출이자 좀 내리겠지라는 희망 고문 뉴스만 믿고 빚내서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올 최악의 이자 폭탄에서 여러분의 통장을 방어하고 남들이 피눈물 흘릴 때 헐값의 자산을 쓸어 담는 부자들의 진짜 현금 생존 공식을 확실히 얻어가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 때문이죠.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내 주식과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 믿는 겁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붉게 달아오르는 증시를 보며 다들 안도하셨을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구나. 지금이라도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빨리 올라타야 나만 벼락거지 안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달에는 팍팍한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 굳게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도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 순간 상위 1%의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르던 주식을 미련 없이 팔아치우며 산더미 같은 현금과 달러를 조용히 금고에 쓸어 담고 있죠. 그들은 화려한 뉴스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의 경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3%로 다시 폭등했고 3월 구매관리자 지수는 기준선인 50을 훌쩍 넘은 52.6을 기록했죠. 당장 동네 마트의 사과값, 배춧값만 널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돈줄을 쥔 미국의 물가가 다시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펄펄 끓는데 과연 연준이 물가를 내릴까요? 연준이 이자를 안 내리면 당장 다음 달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갈 우리 집 아파트 대출 이자도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99%의 사람들은 금리 인하라는 환상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빚의 파티를 즐기고 있죠. 과연 이 아슬아슬한 폭탄 돌리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산산조각낼 끔찍한 괴물이 서서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괴물의 잔혹한 진짜 이름은 바로 좀비처럼 되살아난 물가와 나홀로 펄펄 끓는 미국 경제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3.3%로 발작하듯 튀어오르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완전히 죽어간 줄만 알았던 인플레이션 괴물이 다시 매서운 눈을 부릅뜬 것이죠. 여기에 완벽한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미국의 3월 제조업 지수인 PMI 쇼크입니다. 경기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훌쩍 넘긴 52.4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미국의 거대한 공장들이 식기는커녕 24시간 미친 듯이 뜨겁게 팽창하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차가운 숫자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동네 마트로 치면 손님이 미친 듯이 몰려와 물건을 싹쓸이 하는데 사장님이 굳이 할인 행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가는 다시 치솟기 시작하고 공장은 나홀로 활활 타오르니 세계의 경제 대통령인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릴 명분 자체가 완전히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이죠. 억지로 물가를 잡자니 경제가 부러질 것 같고 경제를 더 살리자니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폭발해버리는 잔인한 진퇴나난의 늪에 깊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대중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금리 인하라는 화려한 파티는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손발이 묶여버린 이 무자비한 고금리의 장기화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가장들의 현실에 과연 어떤 끔찍한 악몽을 가져다 줄까요? 미국발 고금리의 폭격은 당장 여러분의 얇아진 지갑과 마트 영수증부터 무자비하게 찢어놓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면 카트에 삼겹살과 과일을 제법 넉넉하게 담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폐 한 장으로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살 게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달 앞자리가 무섭게 바뀌는 아이들 학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장으로서 깊은 한숨부터 푹푹 쉬게 되시죠. 하지만 우리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이면에서 터져나오는 차가운 파산의 경고음들입니다. 미국이 당장 이자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로 계속 버티자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우적우적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이미 역사적 최고치를 뚫어버렸죠. 살인적인 이자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의 신용카드 연체율과 기업들의 파산 건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가파르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그것도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아파트 주담대 이자에 숨통이 막히는 건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절망 속에서도 99%의 대중은 연중이 결국은 금리를 내려서 우릴 구원해 줄 거야라는 순진한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얇디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온몸에 무거운 빚덩어리를 짊어진 채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 이 얇은 살얼음판에 아주 작은 실금이라도 하나 쩍 하고 간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대중이 맹신하던 그 막연한 기대감이 뼈아픈 실망감으로 바뀌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시장은 스스로의 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잔혹하게 붕괴하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는 절대 없고 오히려 이자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확실히 비트는 순간, 주식시장에 잔뜩 껴있던 탐욕의 거품은 일순간에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까지 꽉꽉 채워 빚으로 주식을 샀던 수많은 평범한 개미들에게는 증권사의 반대 매매라는 끔찍한 사형 선고가 가차없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빚을 내서 빌려 입은 화려한 파티복을 한겨울 길거리 한복판에서 빚쟁이들에게 강제로 뺏겨 발가벗겨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 같은 내 주식이 강제로 가장 싼 값에 탈려나가고 쏟아지는 매물폭탄은 다시 시장 전체의 주가를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서운 악순환의 굴레를 만듭니다. 나만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초우량 자산들조차 당장의 빚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던지는 패닉셀링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겠죠. 결국 대중이 그토록 맹신하며 꽉 잡고 있던 금리 인하라는 튼튼해 보이던 동아줄은 순식간에 썩은 밧줄로 변해 그들의 목을 옥죄는 끔찍한 올가미가 되고 맙니다. 잔치 끝난 파티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후에 섞인 비명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붕괴의 파도가 그저 태평양 건너 먼 나라 미국만의 일로 조용히 끝날 것 같으신가요? 더 끔찍하고 잔혹한 진짜 비극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잠드는 우리의 안방 지갑 속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는 결코 남의 나라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의 밥상 물가와 통장 잔고를 산산조각낼 아주 치명적인 나비 효과죠. 미국이 저렇게 물가 쇼크로 고금리를 유지하면 한국의 시중은행들도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절대 대출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영끌에서 간신히 장만한 우리 집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무섭게 불어나 우리 가족에게 피말리는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게다가 한미 금리 차이로 환율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기름값과 수입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마트의 모든 물건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생지옥 같은 삶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겠죠. 내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한 주식 계좌는 파랗게 멍들어 녹아내리는데 매달 은행에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할 대출 이자 청구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최악의 엇박자가 내 지갑을 덮치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은 오직 평범하게 땀 흘려 일하는 우리나라 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버티는 우리에게 매달 늘어나는 이자와 치솟는 마트 영수증은 그야말로 숨통을 끊어놓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바다 건너 연준의 말 한마디에 우리 가족의 저녁 반찬이 부실해지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쌈짓돈이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우리는 그저 입을 벌린 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무런 방패도 없이 이 거대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사기극에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 당장 세팅해야 할 생존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상위 1% 부자들이 챙겨간 현금 방패의 비율이 0%라면 다가올 폭락장에서 여러분의 전 재산은 정확히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참혹한 갈림길에서 진짜 부자들의 차갑고 냉혹한 생존 공식이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대중의 헛된 희망이나 긍정적인 뉴스에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튀어오르고 공장이 뜨겁게 돌아간다는 데이터를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조용히 주식을 팔아치우며 금과 달러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들어올렸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시장에서 동액가가 오를 조짐이 뻔히 보이는데 빚을 내서 억지로 비싼 물건을 잔뜩 떼우는 바보 상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고금리 폭격으로부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동시에 시장이 빚의 무게에 짓눌려 패닉에 빠졌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자를 못 버텨 눈물로 던진 알짜배기 집과 주식을 헐값에 쓸어담기 위해 막강한 현금 실탄을 든든하게 장전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는 빚의 늪에 빠진 대중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파멸을 안겨주지만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린 자에게는 역사적인 부의 이동을 선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주식 수익률 몇 프로가 아닙니다. 폭락장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기회를 낚아챌 수 있는 넉넉한 현금 비중과 야금야금 사라지는 우리 가족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고금리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결단력입니다. 바다 건너 연준의 말 한마디에 우리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지 마세요. 대중의 함성에서 한 발짝 물러나 차갑게 내 계좌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부의 재편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은 뼈를 때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극도로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비로소 탐욕을 부려라. 지금 99%의 대중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줄 거란 달콤한 환상에 빠져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한 발짝 멀리서 차갑게 튀어오르는 물가를 보며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조용히 현금이라는 생존 무기를 챙기고 있죠. 이제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피땀 흘려 모으는 소중한 자산을 빚더미와 함께 위기에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머니처럼 한 발 앞서 현금을 쥐고 거대한 부의 재편을 냉정하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대출 상태를 뼈아프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